월마트 선반을 점령한 빨간 봉지, 신라면의 미국 정복기. 뉴욕, 1986년 탄생한 신라면이 어떻게 미국 주류 유통망을 지배했나. 1990년대 초 뉴욕 맨해튼의 한인 마트 구석에 낯선 빨간 봉지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은 그것을 보며 코를 찡그렸습니다. 너무 맵다. 마늘 냄새가 지독하다. 대체 누가 이런 걸 돈 주고 사 먹냐? 미국의 라면 시장은 일본이 장악하고 있었고 한국의 빨간 봉지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변두리의 이방인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미국 전역 4천여 개 월마트 매장의 메인 매대 한복판에 이 빨간 봉지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할리우드의 톱스타가 인스타그램에 이 빨간 국물의 인증샷을 올리고 월스트리트의 억만장자가 새벽에 이 라면을 끓여 먹으며 허리케인이 닥치면 미국인들이 생수보다 먼저 카트에 집어넣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작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매운 가루 한 스푼이 세계 최강 대국의 심장과 혓바닥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그 소름 돋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1986년 매운맛의 선전포고. 1986년 대한민국 서울. 이해의 한 봉지의 라면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빨간색 포장지에 이라는 한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고 봉지를 뜯는 순간 코끝을 자극하는 강렬한 고춧가루 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름은 신라면. 당시 대한민국의 라면 시장은 이미 수십 개의 브랜드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레드오션이었지만 신라면은 탄생과 동시에 이 모든 경쟁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나이 울리는 농심 신라면. 텔레비전 광고에서 흘러나온 이 한 줄의 카피는 대한민국 전역의 혓바닥을 마비시켰고 출시 첫 해부터 한국 라면 시장의 판도를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습니다. 신라면의 비밀은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맵고 얼큰하고 감칠맛이 폭발하는 국물.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어머니가 끓여주던 김치찌개의 그 깊은 매운맛을 라면 한 봉지에 담아낸 것이었습니다. 끓는 물에 면과 스프를 넣고 4분. 뚜껑을 열면 붉은 국물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혀끝을 때리는 얼얼한 매운맛과 함께 소고기와 표고버섯과 대파가 어우러진 깊은 감칠맛이 입 안 가득 퍼집니다. 매워서 이마에 땀이 맺히고 코끝이 찡해지고 그런데 젓가락이 멈추지 않습니다. 한 젓가락, 두 젓가락, 세 젓가락. 정신을 차려보면 국물까지 싹싹 비워져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바로 그 경험. 신라면은 한국인의 DNA에 새겨진 매운맛의 완벽한 공식을 발견해낸 것이었습니다. 한국 시장을 순식간에 석권한 신라면의 다음 목표는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시장이라 함은 결국 미국이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심장이자 세계 식품 산업의 최대 격전지. 미국 시장을 정복하지 못하면 진정한 세계 브랜드라 할 수 없었습니다. 1990년대 초 농심의 해외 영업팀이 처음으로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뉴욕 JFK 공항에 내린 영업사원들의 가방 안에는 빨간 봉지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 싸늘한 냉대와 무관심이었습니다. 1990년대의 미국 라면 시장은 일본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라면이라 하면 일본의 인스턴트 누들이 곧 라면이었습니다. 밍밍한 간장맛 국물에 얇은 면이 들어간 자극이 거의 없는 순한 맛. 미국인의 입맛에 철저하게 맞춘 일본식 라면이 슈퍼마켓 진열대를 독점하고 있었고 한국 라면이 비집고 들어갈 틈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신라면이 놓인 곳은 뉴욕 퀸즈나 LA 코리아타운의 한인 마트 구석, 그것도 맨 아래 칸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선반 위에서 빨간 봉지는 아무도 집어들지 않는 이방인의 음식으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미국인 바이어들의 반응은 가혹했습니다. 농심의 영업사원이 시식 샘플을 내밀면 한 입 먹어보고는 인상을 찡그리며 뱉어내는 사람이 수두룩했습니다. 너무 맵다. 미국인은 이런 매운 걸 먹지 않는다. 마늘 냄새가 지독하다. 사무실에서 이걸 먹으면 옆 사람이 항의할 것이다. 우리에겐 이미 잘 팔리는 일본 라면이 있다. 한국 라면은 필요 없다. 문전박대였습니다. 대형 유통 매장의 바이어 미팅을 잡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웠고
간신히 미팅을 잡아도 시식 한 번 하고 노 땡큐라는 한마디에 끝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건너온 영업사원들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는 한국인 특유의 도끼, 안 되면 될 때까지 부딪히는 집념이 있었습니다. 구두 밑창이 닳도록 미국 대륙을 누볐습니다. 뉴욕에서 시카고로, 시카고에서 달라스로, 달라스에서 LA로. 만나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거절당하면 다시 찾아갔고 또 거절당하면 또 찾아갔습니다. 어느 영업사원은 한 슈퍼마켓 체인의 바이어를 만나기 위해 같은 사무실을 7번 방문했다고 합니다. 7번째에야 겨우 3분의 시간을 얻어 시식을 권했고 결과는 역시나 노였습니다. 하지만 8번째 방문에서 그 바이어가 마침 점심을 거른 상태였고 배가 고파서 마지못해 한 입 먹어본 것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잠깐, 이거 뒤에 오는 맛이 뭐지? 이상하게 자꾸 손이 가는데? 매운맛의 고통 뒤에 찾아오는 한국인이 감칠맛이라 부르는 그 중독적인 맛의 여운이 미국인의 혀에도 통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두 명의 바이어 마음을 돌린 것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미국 주류 시장의 벽은 여전히 높았고 한국 라면은 여전히 아시안마트 구석의 이방인이었습니다. 영업사원들은 밤마다 모텔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언젠가 저 거만한 뉴요커들이 우리 라면 국물에 밥까지 싹싹 말아먹는 날을 만들고야 말겠다고. 당시에는 아무도,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인 마트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이 작고 붉은 봉지가 훗날 미국 대륙 전체의 미각을 뒤흔들고 세계 최대 유통제국의 메인 매대를 점령하며 할리우드와 월스트리트를 매운맛으로 굴복시키는 거대한 K푸드 폭격의 위대한 서막이 될 줄은. 이 월마트의 철벽을 뚫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 사회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K-팝과 K-드라마의 물결이 서서히 미국의 젊은 세대에게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를 본 미국의 10대들이 주인공이 먹는 저 빨간 국수가 뭐지? 라고 검색하기 시작했고 K-팝 아이돌이 팬 라이브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모습이 유튜브에 올라가면 댓글에 Where can I buy this? 가 수백 개씩 달렸습니다. 한국의 매운맛에 대한 호기심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미국 사회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농심은 이 기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농심이 진정으로 노린 것은 한인마트나 아시안식품점이 아니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월마트. 미국 유통의 절대 제왕. 전 미국에 4,000여 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며 미국 전체 식료품 시장의 4분의 1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한 유통 공룡. 월마트의 선반에 올라가느냐 마느냐는 미국 시장에서 살아남느냐 사라지느냐와 동의어였습니다. 월마트에 입점하면 하루아침에 미국 전역의 소비자와 만날 수 있고 월마트에서 퇴출되면 미국 시장에서의 존재감이 증발합니다. 모든 식품 기업이 사활을 걸고 달려드는 곳이지만 월마트의 문턱은 에베레스트보다 높았습니다. 월마트의 바이어들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서기 위해서는 먼저 서류 심사를 통과해야 했고 서류가 통과되면 프레젠테이션 기회가 주어졌으며 프레젠테이션이 통과되면 소규모 시범 매장 테스트가 진행되고 테스트에서 일정 판매량을 넘겨야 전국 매장 입점이 결정되었습니다. 각 단계마다 탈락률이 90% 이상. 미국의 네로라 하는 식품 대기업들도 이 관문 앞에서 줄줄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라면 회사가 이 성을 공략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첫 번째 도전은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월마트 바이어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미국 라면 시장은 이미 성숙한 시장이다. 일본 브랜드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고 소비자들은 순한 맛에 익숙하다. 이렇게 매운 라면을 주류 매대에 올려봐야 재고만 쌓일 것이다. 데이터를 근거로 한 논리적인 거절이었습니다. 사실 당시의 데이터만 놓고 보면 바이어들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미국 소비자는 매운 음식에 익숙하지 않았고 한국 라면의 인지도는 바닥에 가까웠으니까요. 하지만 농심의 영업팀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데이터로 안 되면 혀로 증명하겠다고. 입으로 설득이 안 되면 입에 넣어주겠다고. 어느 날 농심의 미국 법인 영업팀이 월마트 아칸소 본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가방 안에는 서류가 아니라 휴대용 가스버너와 냄비 그리고 신라면 박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본사 건물 앞 주차장에서 버너에 불을 붙이고 물을 올려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짓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유통기업의 본사 앞에서 라면을 끓이다니. 보안 요원이 올 수도 있었고 쫓겨날 수도 있었으며 블랙리스트에 올라 영원히 출입이 금지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영업사원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라면 봉지를 뜯고 면을 넣고 스프를 풀고 4분을 기다렸습니다. 붉은 국물이 끓어오르며 매콤한 향기가 주차장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고 건물에서 나온 월마트 직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게 뭐지? 무슨 냄새가 이렇게 자극적이야? 호기심에 다가온 직원들에게 농심 영업사원들이 일회용 컵에 라면을 담아 건넸습니다. 첫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한 입 먹고 이마에 땀이 맺히며 눈이 커지는 사람, 혀를 내밀며 물을 찾는 사람, 오마이 갓,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라며 손을 흔드는 사람.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입에 놀라서 뱉어내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이 두 번째 젓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매운맛의 충격이 지나간 자리에 밀려오는 소고기 사골과 표고버섯과 대파와 고춧가루가 만들어내는 깊고 복합적인 감칠맛. 그 맛의 여운이 미국인의 혀 위에서 폭발한 것입니다. 잠깐, 이거 매운데 왜 멈출 수가 없지? 국물이 미쳤다. 이 뒤에 오는 맛이 뭐야? 빈 컵을 들고 한 그릇만 더를 외치는 직원이 줄을 섰습니다. 이 에피소드가 바로 월마트 바이어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본사 주차장에서 라면을 끓여 직원들을 줄 세운 미친 한국 회사가 있다는 소문이 사내에 퍼졌고 그것이 오히려 호기심을 자극한 것이었습니다. 월마트 식품 부문 시니어 바이어가 직접 농심에 연락해 왔습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이 한마디를 얻어내기까지 한국의 영업사원들은 10여 년을 기다렸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날이 왔습니다. 농심 미국 법인의 대표가 월마트 바이어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서류도 가져갔지만 역시나 버너와 냄비도 함께 가져갔습니다. 시장 분석 자료를 보여주고 미국 내 매운맛 트렌드의 성장 데이터를 제시하고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마케팅 전략을 설명한 뒤 마지막에 라면을 끓였습니다. 회의실에 붉은 국물의 향기가 가득 찼습니다. 바이어가 한 입 먹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국물까지 남김없이 비웠습니다. 좋습니다. 시범 매장을 진행해보죠. 시범 매장 테스트의 결과는 농심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신라면이 배치된 매장에서 라면 카테고리 전체의 매출이 올라갔습니다. 신라면을 사러 온 소비자들이 다른 식품도 함께 구매했기 때문입니다. 월마트가 가장 좋아하는 유형의 결과였습니다. 카테고리 전체를 견인하는 상품. 시범 매장의 수가 늘어났고 결과는 매번 같았습니다. 2013년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월마트 미국 전역 4,000여 개 전 매장 입점 확정. 그것도 아시아 식품 코너의 구석진 자리가 아니라 주류 식품 메인 매대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입점이 확정된 날 농심 미국 법인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울음을 터뜨린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10여 년간 문전박대를 당하며 구두 밑창이 닳도록 미국 대륙을 누비던 영업사원들, 주차장에서 버너를 켜고 라면을 끓이며 미친 짓을 하던 사람들, 노 땡큐라는 말을 수천 번 듣고도 다음 날 다시 출근하던 사람들의 집념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월마트의 메인 매대에 빨간 봉지가 산처럼 쌓이고 그 옆에 있던 일본 라면들이 한 칸, 두 칸 서서히 변두리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인 마트 구석의 이방인이 미국 유통의 심장부를 정복한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의 순간이었습니다. 삼할리우드를 홀린 마법의 수프. 월마트 전 매장 입점이 시작점이었다면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은 농심조차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신라면은 단순히 마트 선반에서 잘 팔리는 상품을 넘어 미국 대중문화의 한복판으로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의 선반을 넘어 할리우드와 월스트리트와 실리콘밸리의 냉장고 안으로 미국인의 일상과 감정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작은 소셜미디어였습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유튜브와 틱톡에서 매운맛 챌린지 영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유튜버들이 카메라 앞에서 신라면을 끓여 먹으며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 이거 중독성이 미쳤다며 국물까지 비우는 영상이 수천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틱톡에서는 신라면에 치즈를 올리고 계란을 풀고 떡을 넣고 만두를 넣는 온갖 변형 레시피가 밈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해시태그 신라면은 수십억 회의 조회수를 돌파했고 미국의 10대와 20대 사이에서 신라면을 끓여 먹는 것은 일종의 문화적 통과 의례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신라면을 먹어보지 않은 미국 젊은이는 트렌드에 뒤처진 사람으로 취급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의 열풍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은 미국 상류층 사회에서 벌어졌습니다. 할리우드의 톱스타, 월스트리트의 억만장자, 실리콘밸리의 테크 거물들 사이에서 신라면이 일종의 컬트적 인기를 얻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해 아카데미 시상식 애프터 파티의 풍경입니다. 턱시도와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할리우드의 최정상 배우와 감독들이 파티가 끝난 뒤 비공식 뒤풀이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돔 페리뇽 샴페인과 캐비어가 놓여 있었지만 사람들이 가장 열광한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가져온 휴대용 버너 위에 냄비가 올려져 있었고 그 안에서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신라면. 오스카 트로피를 들고 있는 손으로 젓가락을 집어 면을 건져 올리는 장면. 수십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여배우가 이마에 땀을 흘리며 국물을 마시는 장면. 이게 진짜 해장의 정석이다. 샴페인보다 이 빨간 국물이야. 할리우드 스타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SNS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상류층 사이에서 신라면은 길티 플레저를 넘어 일종의 쿨한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셰프가 자기 집에서 야식으로 끓여 먹는 것이 신라면이라고 인터뷰에서 고백하고 빌보드 차트 1위 팝스타가 투어버스 안에서 신라면을 끓여 먹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올리며 포브스 선정 억만장자가 새벽 업무 중 신라면을 먹는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했습니다. 힙합 래퍼들은 가사에 신라면을 넣었고 넷플릭스 드라마의 한 장면에서 등장인물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신라면을 끓여 먹는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가장 기막힌 현상은 미국 교도소에서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교도소에서는 수감자들 사이에 자체적인 경제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과거에는 담배가 화폐처럼 쓰였지만 교도소 내 금연 정책이 시행된 이후 담배를 대체할 새로운 화폐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다름 아닌 인스턴트 라면, 특히 신라면이었습니다. 교도소 매점에서 신라면 한 봉지의 가치는 다른 어떤 물품보다 높았고 수감자들 사이에서 신라면은 돈처럼 거래되고 빚 청산의 수단으로 사용되며 심지어 도박의 판돈으로까지 쓰였습니다. 미국의 교도소 경제를 한국 라면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농담처럼 들리지만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신라면이 더 이상 값싼 인스턴트 식품이 아닌 미국 사회의 모든 계층을 관통하는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노숙자 쉼터에서도 아이비리그 기숙사에서도 월스트리트 트레이딩 플로어에서도 할리우드 세트장에서도 사람들이 같은 빨간 봉지를 뜯고 같은 매운 국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랍스터나 스테이크 같은 고급 식재료를 제치고 끓는 물 3, 4분이면 완성되는 한국의 인스턴트 라면이 미국 전체의 소울푸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이성적인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매운맛이 만들어내는 엔도르핀의 쾌감, 감칠맛이 남기는 중독적인 여운, 그리고 한국적인 것은 힙하다는 시대의 코드가 맞물려 신라면은 미국 대중문화의 한복판에 영구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사경이로운 통계가 증명한 제국. 숫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정이나 트렌드가 아닌 차갑고 냉정한 숫자만으로 신라면의 미국 정복이 얼마나 압도적인 것이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농심 미국 법인의 매출 성장 곡선을 보면 2010년대 중반부터 그래프가 가파르게 꺾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미국 내 매출이 수십 배로 뛰었습니다. 미국의 라면 시장에서 신라면 브랜드 하나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해가 갈수록 폭발적으로 상승했고
기존의 부동의 왕자를 차지하고 있던 일본 라면 브랜드들의 점유율은 반대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 라면 시장을 지배하던 일본 브랜드가 한국 브랜드에 밀려나는 역사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어느 해 한 해 동안 미국에서 팔린 신라면의 면발을 일렬로 이으면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여러 차례 왕복하고도 남는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미국 인구 3억 3천만 명이 한 해에 소비하는 신라면의 양이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단일 라면 브랜드가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에서 이 정도의 볼륨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은 식품 업계의 전문가들조차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농심은 미국 현지에 대규모 생산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LA 근교에 제1공장이 세워졌고 수요가 폭증하자 제2공장이 추가로 가동되었으며 그것도 부족해 제3공장까지 건설되었습니다. 세 개의 공장이 24시간 3교대로 풀가동을 해도 미국의 수요를 100%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시즌, 그리고 겨울 폭설 시즌에는 수요가 더욱 폭증해 한국 본사 공장에서 만든 라면을 항공 화물편으로 긴급 공수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라면을 비행기에 실어 나르는 나라. 전 세계 식품업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미국 라면 시장의 왕자를 지키고 있던 일본의 원조 라면 기업들은 한국발 매운맛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일본 라면 기업들도 뒤늦게 매운맛 라인업을 출시하며 반격을 시도했지만 미국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일본 라면의 매운맛은 뭔가 어설프다. 진짜 매운맛은 한국 것이다. 수십 년간 쌓아온 일본 라면의 아성이 한국의 빨간 봉지 앞에서 추풍낙엽처럼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의 유력 경제지 포브스는 이 현상을 분석하는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의 빨간 봉지는 미국인의 식탁에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품이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 점유율의 변화가 아니라 미국 식문화의 근본적인 지각 변동이다. 통계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인 마트 구석에 먼지 쌓인 봉지에서 시작한 신라면은 30여 년 만에 미국 라면 시장의 제왕이 되었습니다. 데이터로, 매출로, 점유율로, 공장 가동률로 반박 불가능하게 증명된 제국의 완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국이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렸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장면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오위기 속에서 빛난 생명수. 어느 해 겨울, 미국 동부를 역대급 폭설이 덮쳤습니다. 기상 관측 사상 최악의 눈보라가 뉴욕에서 워싱턴까지 미국 동부 해안 전체를 뒤덮었고 수십만 가구가 정전되었으면 도로가 마비되고 학교와 관공서가 폐쇄되었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같은 해 여름에는 미국 남부를 초대형 허리케인이 관통하며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가을에는 서부의 산불이 마을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자연재해가 미국 전역을 연속으로 강타한 최악의 한 해였습니다. 재난이 닥칠 때마다 미국인들은 마트로 달려갔습니다. 생수, 건전지, 통조림, 휴지. 비상물자를 확보하기 위한 공황 구매가 시작되면 마트의 진열대는 몇 시간 만에 텅 비어버립니다. 미국에서 재난 시 마트 선반이 깨끗하게 비는 장면은 뉴스에서 수없이 보도되는 풍경입니다. 하지만 이 재난의 해에 미국 뉴스 카메라가 포착한 장면은 과거와 조금 달랐습니다. 텅 빈 마트 진열대 한쪽에서 사람들이 카트에 가장 먼저 쓸어 담고 있는 물건이 포착된 것입니다. 생수와 통조림 옆에 빨간 봉지가 산더미처럼 카트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신라면이었습니다. CNN 뉴스가 이 장면을 보도했습니다. 마트 고객 인터뷰에서 한 중년 미국인 남성이 카트 가득 신라면 박스를 실으며 말했습니다. 허리케인이 오면 전기가 끊기죠. 냉장고도 전자레인지도 못 쓰게 돼요. 하지만 가스버너 하나만 있으면 이걸 끓일 수 있어요. 뜨거운 국물 한 그릇이면 체온이 올라가고 칼로리도 충분하고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져요. 재난 상황에서 이만한 음식이 없습니다. 옆에 서 있던 흑인 여성이 거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허리케인 시즌 전에 꼭 신라면을 한 박스씩 사나요? 이거 없으면 불안해서 잠이 안 와요. 폭설이 덮친 뉴욕의 대피소에서도 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정전으로 난방이 끊긴 대피소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대형 냄비에 신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던 이재민들에게 뜨거운 빨간 국물이 담긴 종이컵이 하나씩 건네졌습니다. 첫 모금을 마신 순간 얼어붙은 몸이 녹아내리는 듯한 따뜻함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매운맛이 가져다주는 체온 상승 효과. 뜨거운 국물이 위장을 데우고 캡사이신이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탄수화물이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실용적으로도 재난 상황에서 이보다 효율적인 비상식량을 찾기 어렵습니다. CNN 현장 앵커가 대피소에서 눈보라를 맞으며 생중계하는 화면에서 앵커 본인이 신라면 컵을 들고 후루룩 국물을 마시며 이 빨간 국물이 지금 이 순간 뉴욕에서 가장 뜨거운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방영되었고 이 장면은 소셜미디어에서 수천만 회 재생되었습니다. 서부 산불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피 명령을 받고 급히 집을 나서는 주민들의 손에 반려동물과 함께 들려있는 것이 신라면 박스인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어느 소방서에서는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을 마치고 돌아와 지친 몸을 이끌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신라면을 끓이는 것이었습니다. 한 소방관이 그을린 얼굴로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틀 동안 거의 못 먹었어요. 이 매운 국물 한 그릇이면 다시 싸울 수 있습니다. 이 순간 신라면은 단순한 인스턴트 식품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재난과 위기의 한복판에서 미국인들의 체온을 올리고 허기를 달래고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따뜻함을 선사하는 생명수가 된 것입니다. 미국의 생존주의자 커뮤니티에서는 비상물자 리스트의 상위 항목에 신라면이 올라갔고 미국 적십 자사의 재난 대비 가이드에서도 인스턴트 면류를 비상식량으로 권장하는 항목이 생겼습니다. 팬트리에 신라면이 가득 차 있어야 비로소 안심하고 잠들 수 있다. 한 미국인 주부가 인터뷰에서 한 이 말은 신라면이 미국인의 삶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렸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였습니다. 한국의 작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빨간 봉지 하나가 태평양을 건너와 미국의 마트 선반을 점령하고 할리우드의 파티를 장악하고 월스트리트의 야식이 되더니 마침내 재난의 한복판에서 미국인의 생명을 지키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 봉지의 라면이 이 나라에서 걸어온 여정은 단순한 상업적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의 음식이 한 나라의 영혼에 스며드는 문화적 정복의 서사시였습니다. 6 태극마크를 단 붉은 전설. 어느 봄날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이 내려다보이는 내셔널몰의 넓은 잔디밭에서 초대형 야외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K라면 페스티벌. 미국 역사상 최초로 한국 라면을 주제로 한 대규모 푸드 페스티벌이 미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개최된 것입니다. 잔디밭 위로 수백 개의 빨간 부스가 늘어서 있고 각 부스에서는 신라면을 기본으로 한 수십 가지 창의적인 레시피가 시연되고 있습니다. 신라면 떡볶이, 신라면 치즈 리소토, 신라면 타코, 신라면 피자, 신라면 아이스크림까지. 한국의 매운맛이 미국의 다양한 요리 문화와 만나 만들어낸 퓨전 메뉴들이 방문객의 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인종도, 나이도, 성별도 제각각인 수만 명의 미국인들이 잔디밭에 앉아 빨간 국물을 후루룩 마시고 있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며 스파이시, but I can't stop 을 외치는 금발의 젊은 여성, 손자 손녀에게 신라면 끓이는 법을 가르쳐주겠다며 종이컵을 들고 있는 백발의 할아버지, 친구들과 매운맛 챌린지를 하며 깔깔 웃는 흑인 청소년 그룹, 한국어로 맛있다 를 외치며 엄지를 치켜 세우는 히스패닉 가족. 국적도 인종도 세대도 다르지만 빨간 국물 한 그릇 앞에서 모든 차이가 녹아내리는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농심 창업주의 이야기가 영상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시작한 작은 식품회사.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겠다는 일념으로 밤낮 없이 연구하고 수백 번의 시행착오 끝에 완성한 매운맛의 공식. 그리고 그 매운맛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구두 밑창이 닳도록 미국 대륙을 누비며 문전박대를 당했던 영업사원들의 이야기. 영상이 끝나자 잔디밭에 수만 명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온 농심 관계자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1986년 대한민국 서울의 한 공장에서 태어난 작은 빨간 봉지. 미국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이 봉지를 반겨준 곳은 뉴욕 퀸즈의 먼지 쌓인 한인 마트 선반뿐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코를 찡그렸고 바이어들은 고개를 저었으며 세상 어디에서도 이 매운 빨간 봉지가 미국을 정복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40년이 흐른 지금 이 빨간 봉지는 미국 전역 수만 개 매장의 메인 매대를 차지하고 있고 할리우드의 스타가 사랑하고 월스트리트의 억만장자가 찾으며 재난의 한복판에서 미국인의 체온을 지켜주는 생명수가 되었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간 지키던 왕자를 빼앗고 미국의 식문화 지형도를 붉은색으로 다시 칠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의 본질은 라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작은 나라의 사람들이 오직 맛에 대한 확신과 포기하지 않는 집념 하나로 세계 최강대국의 심장과 혓바닥을 정복해낸 이야기입니다. 석유도 천연자원도 거대한 국토도 없는 나라에서 고춧가루와 마늘과 소고기 사골의 맛을 연구하는데 평생을 바친 식품연구원들, 문전박대를 당하면서도 버너를 들고 또 찾아간 영업사원들, 24시간 공장을 돌리며 면을 뽑고 스프를 포장하는 노동자들. 이 사람들의 땀과 집념과 자부심이 빨간 봉지 하나하나에 담겨 태평양을 건너 미국의 모든 식탁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자원도 뭣도 없는 작은 나라의 공장에서 만들어진 매운 가루 한 스푼이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심장과 혓바닥을 완벽하게 정복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총 한 방 쏘지 않고 이루어낸 가장 매콤하고 가장 통쾌한 대한민국의 승리입니다. 워싱턴 내셔널 몰의 잔디밭 위로 바람이 불고 수만 개의 빨간 봉지 위에 태극기의 빨강과 파랑이 겹쳐지며 웅장하고 벅찬 선율이 잔디밭 위에 수만 명의 가슴을 울리는 가운데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1990년대 뉴욕 한인 마트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낯선 빨간 봉지. 미국인들은 코를 찡그렸고 바이어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영업사원들은 구두 밑창이 닳도록 미국 대륙을 누비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빨간 봉지는 미국 전역의 메인 매대를 점령했고 할리우드의 스타가 찾고 재난의 한복판에서 미국인의 생명을 지키는 생명수가 되었습니다. 자원 없는 나라의 매운 가루 한 스푼이 세계 최강 대국의 혓바닥을 정복한 가장 매콤하고 가장 통쾌한 대한민국의 승리입니다.